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재는요, 데니엘 제이 레비턴의 Success Age입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뭔가 하면요. 이 책에 보면은 노인들한테 가장 행복했던 당시 이제 평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나이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통계적으로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몇 살 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2세예요. 82세.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82세가 넘은 노인들한테 이제 여쭤본 거겠죠. 왜 보통 인생에서 어느 때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이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젊은 나이를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었고요. 실질적으로는 82세였다고 합니다. 그 뇌과학을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그 행복했던 시기를 뭐 10살이나 한 20살 정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어떤 그런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82세 이하시겠죠. 물론 이제 일부 그 시청자분들은 82세 이상인 분들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보다도 이 책에서 그런 이제 통계를 만들 때보다도 훨씬 더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2세보다 아마 더 먼 미래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그때였어 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도 어떤 굉장히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젊었을 때보다는 중년 때보다는 나이를 점점점 더 많이 먹어가는 장년, 이때가 돼서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5가지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이분이 지금 뇌과학하고 이제 심리학 어떤 연구를 결합해서 코치 원칙을 도출했거든요. 코치 원칙. 코치 원칙 5개를 잘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잘 이제 인생에 녹여내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생활 방식. 5가지가 뭔가 하면요. 호기심, 개방성, 관계성, 성실성, 건강한 습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코치 원칙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행복하고 성공적인 어떤 그런 나이든 이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호기심하고 개방성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기심은 뭔가 하면요.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개방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낯선 장소에 가는 거를 즐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태도 있잖아요. 요새 이제 이 얘기를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유튜버들의 어떤 연령 자체가 굉장히 점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유튜브는 이제 한번 시작해서 이제 계속 자기의 의지가 있다 보면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거랑 구애받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컨텐츠를 하나 정해서 하는 거면. 그러니까 굉장히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게 하는 어떤 그런 젊은 층들도 있겠지만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상황을 이제 녹여내서 중장년층, 점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유튜브의 세계로 이제 뛰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호기심, 그 다음에 개방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분명히 나이 들수록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증명됐으니까 호기심과 개방성이. 건강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를 보면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스포츠하고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꼭 오래 사는다는 거에 어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독립돼 있고 또 이런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내가 갖고 가야 될 어떤 성향 자체가 뭔가 나한테 지금 부족한
그런 성향이 있다면 보완해야 될 게 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건 지금 나이가 막 나는 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건 상관없어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5가지 어떤 그런 이제 코치 원칙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특징으로 이제 삼는다고 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목처럼 오늘의 제목처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금해야 될 게 어떤 건가 하면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얘기들 이런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나이 들수록 내가 정말 막 호기심 새로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막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오픈마인드야 라고 이제 지금부터 많이 그렇지 않았던 분들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막 이랬던 분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시 이제 훈련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일상 패턴을 보통 보내게 되잖아요. 뭐 회사 갔다가 와서 밤에 늦게 와서 그냥 뭐 대충 저녁 막 식구들이랑 먹고 집안일 대충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누워서 뭐 TV 좀 보다가 막 그냥 자고 이러는 거. 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그냥 가기 그러니까 이제 뭐 한잔 하고 어쨌든 한잔 하고 밤늦게 가서 그냥 씻고 바로 자고 내일 또 출근하고 또 저녁 때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서 막 피곤하다 그러면서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어떤 이런 일상이 계속 이제 그런 패턴만 이제 반복된다 그러면 물론 어떤 이제 그 생업 자체가 너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체력이 딸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이제 호기심하고 거기에 그 개방성을 넣어줄 내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건가 하면 일상 패턴에서 좀 과감히 벗어나는 거예요. 평일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주말에라도 이제 안 가본 어떤 그런 뭐 짧은 거리의 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어떤 그런 왜 그 지역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좋은 데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약간 좀 주춤해 있지만 사실 뭐 굉장히 좀 가까운 데도 아름다운 좀 낯선 이런 동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도심이라도 그렇게 해서 안 가본 데를 가보자. 안 가본 식당, 안 가본 카페, 뭐 안 가본 독립서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자. 막 이런 어떤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요즘 밖에 나가는 거 좀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집에서라도 그 뭐 전혀 안 해본 요리 같은 거 시도해서 막 그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좀 호기심과 개방성을 키우겠어. 안 해본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 이제 스포츠나 이런 쪽 뭐 요새 그 줌바 댄스 이것도 진짜 요즘 하기가 좀 시도하기가 애매하긴 하죠. 지금 이제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뭐 줌바, 뭐 살사 댄스, 그다음에 뭐 그림 그리기, 뭐 시쓰기 교실, 뭐 노래하는데, 뭐 아쟁 단소 이런 거 배우는데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글쓰기는 뭐 물론이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한번 내 인생을 지금부터는 호기심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어떤 이런 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호기심 천국으로 만들고 와 이거 신기하다. 와 이거 재밌는데 라는 소리가 나한테서 계속 나오게끔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몰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만 있어야 되면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튜브로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그런 메뉴, 이국적인 메뉴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서점에 가면 그런 것들 많거든요. 뭐 어떤 이렇게 뭐 만들기 퀼트 자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뜨개질 하는 것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굉장히 요새는 이제 이런 그 소품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래도 한번 그러면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 볼까요? 관계성도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나이 들수록 더 잘 산 사람들의 특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요. 이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일 중에 하나래요.
저희는 이제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뭐 어떤 뭐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만나갖고 그냥 친구들이랑 뭐 얘기를 주고받고 이러는데 뭐 뇌가 그렇게 많이 쓰이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뇌를 가장 복잡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뭐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뭐 리액션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요새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혼자 아무하고도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키기가 누군가랑 얘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뒤떨어지고 기회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인맥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막 넓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을 사귀더라도 좀 깊게 좀 아주 속 깊게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러는 것도 이런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이 들수록 우리의 인생을 풍부하게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친구 사귀기가 되게 어렵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하시는 거 이런 이제 관계성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지인도 그 이제 퇴직하고 나서 꾸준히 그 복지원에 지금 이제 한 10년도 넘게 그렇게 봉사활동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분은 뭔가 하면 그 복지원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얘기하고 그냥 뭐 특별히 그분이 이제 몸이 되게 약하세요. 그래서 뭐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하고 얘기할 어떤 그런 기회들이 좀 적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가서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같이 놀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막 몸으로 놀아주는 것도 이제 몸이 약하니까 못하시고 그냥 가서 누구야 뭐 잘 지냈어? 뭐 어땠어? 학교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십몇 년을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아이들의 뭐 이렇게 막 성장해서 이제 요만한 꼬마였던 애들이 막 이렇게 어른이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그분의 인생에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가치고 인생관인데 이제 이 원고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선배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이제 관계성을 어떤 이제 높이는데 아주 좋은 일이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 싱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니까 막 맨날 뭐 가족들이랑 막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과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의 관계성을 높이는 거에도 아주 이제 좋은 일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특히 혼자 살아서 이제 직장에서 물론 직장에서 이제 누군가를 말하고 이제 이런 거지만 사실 직장에서 이제 업무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혼자 계셨다가 다시 출근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저녁에 어떤 그런 모임 있잖아요. 뭐 독서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인 동호회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나이 들수록 더 잘 사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내가 딱 가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시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은 이제 한 번 한 일을 끝까지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제 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 이게 성실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천성이 원래 성실한 사람이 있고 천성이 불성실한 사람이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난 성실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성을 발휘해 볼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재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나의 성실성을 한번 더 높여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성실성을 높이지? 뭐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라고 한다면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깨어나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그리고 뭐 운동하는 시간,
아니면 규칙적으로 이제 아침 식사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정해진 루틴대로 매일매일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아침 운동을 하고 이 시간에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또 뭐 스트레칭이나 뭘 하고 밤에 잔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루틴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매일매일 정확하게 지키나 그걸로 나의 성실성을 이제 체크하고 키워나가는 거, 셀프 트레이닝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그런 루틴이 결국 나의 인생을 굉장히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왜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부터 많이 나와서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습관에 보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루틴 만드는 거예요. 루틴.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걸 해야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막 저절로 그 시간 되면 일어나고 그 시간 되면 자고 그 시간 되면 운동하고 그 시간에 뭐 물을 마시거나 그 시간에 무슨 뭐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늘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거 이런 루틴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일어나는 시간 늘 정확한데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는 시간을 알람을 딱 맞춰놨거든요. 이 시간에는 무조건 딴짓하지 말고 이제 자자 이런 거. 그런데 사실 그것도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구나 실패해요. 그런데 다시 시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알람 탁 꺼버리고 아유 그래 안 된다 할 수 없지 뭐 자고 싶을 때 자자 이런 거 말고 아 그래 내가 뭐 어제도 실패했고 뭐 그저께도 실패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루틴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심 3일이라도 다시 시도하는 거. 그러면 어쨌든 3일은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성실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습관. 이것도 이제 그 영상으로 사실 제가 참 많이 방송한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건강한 습관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한 건강한 습관은 식단, 수면, 운동 이런 건강한 습관을 얘기를 했어요. 뭐 더 이상 뭐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 제가 하나 더 여기다 첨부하고 싶은 거는 그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어떤 마음 습관. 이것도 건강한 습관에 식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히 보면 이런 이제 건강한 습관에 무심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아유 아무거나 먹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을 써라고 하는 사람과 아 건강한 습관을 내가 꼭 몸에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이렇게 지금 뭐 20대 때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30대까지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40대부터 이제 몸의 상태가 현격하게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만큼 어떤 그 건강한 어떤 습관을 몸에 붙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탑 클래스가 꼭 지키는 것 이런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탑 클래스 연예인들은 꼭 이런 걸 지킨다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혜수 씨 같은 경우 그 배우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패스트푸드랑 밀가루는 전혀 먹지 않는데요. 대단하죠. 밀가루 전혀 안 먹고 패스트푸드 전혀 안 먹는답니다. 자기의 이제 어떤 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송인 유재석 씨 같은 경우도 뭐 금주 금연하는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아니 카페인도 안 드신대요 그분은. 그러니까 커피도 안 마시나 봐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SNS를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종이 신문 읽고. 그러니까 그 탑 클래스들은 탑 클래스인 이유가 이제 이런 어떤 건강한 습관들이 딱 아주 몸에 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평범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붙이기가 쉽지는 않죠. 이제 했다가 또 실패하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했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러긴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시 시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 김미애 씨 같은 경우는 평생 49kg래요. 평생 49kg.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식생활이 굉장히 엄격하고 제일 이제 충격적인 게 뭔가 하면 초코파이를 한 개를 다 못 먹는데요.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탑 배우구나. 초코파이를 하나를 다 못 먹는데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충격받으면서 이제 약간 이제 저도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식습관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엄격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 조금 더 나의 몸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뭔가 식습관을 좀 제대로 엄격하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꼭 우리가 김혜수, 유재석, 김희애 이런 분들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저런 탑 클래스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어떤 그런 습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은 벤치마킹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레벨업 되겠다. 우리의 어떤 일상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꼭 지킨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하나 딱 지켜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한꺼번에 하면 또 실패하니까 하나씩만 하시자고요. 지금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유재석 씨가 운동 매일 한다고 해서 나 당장 오늘부터 헬스클럽 끊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단으로 사무실 올라가겠어. 계단으로 아파트에서 집 올라가겠어. 이것만 먼저 지키는 것부터 이제 작은 것부터. 작은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나도 막 김혜수 씨처럼 난 패스트푸드 다 안 먹고 라면 안 먹을 거야. 근데 이거 사실 계속 즐겨 드시던 분들은 이제 딱 망가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줄이는 걸로. 라면은 그러면 한 달에 뭐 3번 이상은 안 먹겠어. 뭐 빵이나 밀가루 음식은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은 안 먹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더 좋은 이 5가지 특징을 탁 몸에 붙이셔서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